예, 시장 흐름 읽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응 전략까지 모색해보는 그런 자리 마련을 했는데 신승용의 애프터눈 시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 같이 고민을 할 부분은 새로운 빅사이클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빅사이클에 대한 가능성 여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이를 통한 힌트 부분은 무엇들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들의 매도세. 일단은 지속이 되고는 있지만 다소간의 둔화세는 나타나고 있다는 점,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형주와 중소형주 사이에서의 갈등 부분,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주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대형주는 일단 가격에 대한 메리트는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공격적인 매수하기에는 다소간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이렇다 할 긍정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다소간의 좀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급 주체들, 일단은 다소간 조금 좀 차익 실현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 많이 중소형주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봅니다. 마지막입니다. 5월 중에 우리가 가장 크게 기대를 걸어야 할 이벤트 내지는 이슈가 있다 하면 지금 현재 엇박자를 내고 있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결국은 한 방향으로 수렴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들 하나하나씩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매도 둔화 부분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뱅가드, 벤치마크 지수 변경에 따른 뱅가드의 어떤 그 지수 편입 비율 조정 부분, 한 2달 정도 남았죠. 5월, 6월 안에 모든 부분이 결말이 납니다. 앞으로 한 2조 원 정도 매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한 80% 정도 매도를 한 상황, 이제는 얼마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담으로부터의 지금 자연스러운 지금 자유스러움이 지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외국인 수급에서의 부담 부분이 조금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과 우리 시장과의 디커플링 현상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죠. 하지만 업종별로 봤을 때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꼭 눈치를 채셔야 되겠습니다. 은행 업종이나 여타 부분들 다소간의 흔들림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 업종 역시 외국 글로벌 시장에서도 조금 힘든 상황 벌어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가장 편안하게 가고 있는 업종 찾아보려면 IT 업종, 그리고 나름 자동차 업종은 다소간 지금 어느 정도 좀 쫓아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 연출되고 있다라는 것, 글로벌 업종 내 커플링 현상을 놓치셔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총 대형주와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수급 부분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지금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 무차별적인 매도보다는요, 이제 서서히 종목에 대한 압축을 해서 서서히 지금 매수세에 가담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을 꼭 지금 유념을 하시고 전체적인 수급 그림에서는 그림을 그리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그 가격 면에서 그리고 밸류에이션 면에서 시장의 체력 면에서 조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갈등 부분 많이 있죠. 오늘 역시 시장에서도 대형주 자신 있는 베팅 안 나오고 있고요. 좀 눈치 보기 장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부분, 시장의 거래 대금, 거래 규모가 3조 원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 자신 있는 베팅이 나오고 있지 않는다라는 그런 점으로 바로 귀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다소간 지금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G2 국가,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개선이 되어야만 이러한 그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2분기 이후, 3분기 이후 실적 전망 불투명한 역시 G2 경기와 절대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것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시장은 밸류에이션과, 그러니까 펀더멘탈과 가격 간의 괴리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 괴리 부분이 지금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형주, 저가에 대한 매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많이 올랐죠.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상존한다라는 것. 따라서 일로 갈 거냐, 일로 갈 것이냐. 이를 놓고 지금 갈등의 상황, 혼조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이제 그 방향성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이 야기되고 있는 사이에 틈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시가총액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짜리. 이때까지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한 업종 내지는 오르지 못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수급 주체들, 연기금마저도 매수세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초저가주 찾기가 확산이 되는 그 확산이 끝난 후부터는 아무래도 새로운 큰 사이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 부분에 저는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 신호 어디서 올 가능성이 가장 높겠느냐. 결국은 지금 현재 엇박자가 나고 있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수렴하는 그 상황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빅사이클이 시작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 이 부분을 꼭 좀 염두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팽창적인 통화정책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만이 유일하게 팽창적인 통화정책이 금리 동결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게 지금 가시와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만간 그 부분 해결될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이 부분 역시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맞물려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수렴하는 그 상황, 결국은 그때는 그야말로 새로운 빅사이클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 부분들 아무래도 5월 중에 서서히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염두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차별화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 차별화, 가격면, 주가의 저평가 부분 꼭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안정성장면입니다. 그 소위 말하는 실적 자체가 흔들림이 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종목은 피하셔야 되겠다.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업종 내진 종목,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그 전망치가 실질적인 실적과 얼마만큼 부합하는가의 여부 부분,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종목 찾기에 발빠르게 움직여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한국투자증권 IMU 온스타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 얘기 더욱더 자세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